왜 박태준 씨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분단의 희생양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 사람들은 비봉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구평동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들 것 같으면 굳이 이런 행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과 어떤 조우하려는 어떤 작전이 있지 않은 무슨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저씨 박지한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이고 수학의 계절이 돌아오긴 했지만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신조 일당이 그 북한산 비봉까지 비호처럼 남진을 했다가 비봉에 이르러서는 한 36시간인가? 39시간입니다. 39시간을 뭉개면서 보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네, 오늘 그 39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현 선생님이 질문하셨었을 네. 거예요. 이 사건을 누군가 버렸다면 어느 쪽에서 이익을 받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네. 이걸 다른 사람의 견해를 빌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네. 싶어서 그 박태준 씨라고 아실 거예요. 그 포항제철을 설립한 사람이고요. 네. 그 철강왕이라고 알려진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셨죠. 그분이 쓴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 박재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태준 평전의 301에 302쪽 내용입니다. 네. 1968년에 첫 달에 가기도 저의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혔다. 1월 21일 북한의 124 군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발했다. 김신조란 불행한 사람을 분단의 희생양으로 역사에 알을 새긴 그 사건은 무려 36년 뒤에 영화 실미도 탄생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당시 반공의식으로 뭉친 국민의 치를 떨게 하고 분단의 골을 더 깊게 한 비극이었다. 상대를 적대적으로 자극하여 자신의 통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당화하는 분단체제, 소련파, 남노당파, 연안파를 차례로 숙청하고 평양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김일성과 항일팔치산 출신들이 주도한 1.21 사태는 남한의 반공 옹벽을 한층 강화시켰다. 확고한 안보의식 고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도 상승, 남한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 확인, 김일성 정권에 대한 규탕, 향토 예비군 창설, 학생 군사훈련 실시. 네, 혹시 박재환 씨 이거 읽어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혹시 드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요. 네. 그 희생양이라는 단어.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김신조란 불행한 사람을 분단의 희생양으로 역사에 아로새긴 그 사건. 네네. 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왜 거죠. 희생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예, 하는. 굳이 이 사람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러 내려온 북한의 무장공비가 맞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처단해야 마땅할 사람이고 그렇죠. 아무런 연민을 느낄 이유가 없는데 왜 박태준 씨는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분단의 희생양이라고 말을 했을까? 뭐 불행한 사람을 김신조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전 이걸 보면서요. 네. 이 박태준 씨가 당시 이제 60년대 후반에 그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한일 협력 자금, 뭐 청구권 자금이라 할 수 있는 그 한일 기본 조약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유무상의 그 차관을 들여오게 되거든요. 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가져서 포항제철을 건설하면서 60년대 후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68년 4월 1일 날 향토의 예비군 만들어지는 날 포항제철이 아마 기공식을 했던가요, 좌우지간 이런 게 일이 있는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옆에서 잘 지켜봤을 거란 말이죠. 수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포항에 가서 무슨 부질같이 시찰을 한다든가 헬리콥터 타고 돌아본다든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좀 알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불현듯 자연스럽게 희생양이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전 요 문단을 보면서
아까 이제 어느 쪽에 득을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네네, 제가 분명히 여쭤봤었죠. 이 박태준 씨가 보기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체제가 공고해졌다. 반공 분단 체제가 확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쓰기는 뭐 소련파, 남노당파, 연안파를 차례로 숙청하고 평양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주도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 그럼 이렇게 이상한 일을 만들어 놓고 박정희 좋으라고 지금 이런 일을 꾸몄다는 얘기인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네. 무슨 소련파, 남노당파, 연안파 숙청했다 이거 뭐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항일 빨치산 출신들 이렇게 모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붙여 쓰면서 이걸 마치 이제 북쪽에서 한 것처럼 쓰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했다는 이야기도 해서 뭐 득을 봤다는 것도 남쪽이란 얘기고 박정희 대통령도 득을 받고 또 남한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확인을 했고 또 김일성 정권에 대한 규탄을 또 하게 됐고 향토예비군도 창설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학생 교련이 있잖아요. 학생 군사훈련도 이때 시작됐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박정희 체제를 굳히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을 북에서 그럼 저질렀다. 북에서는 박정희를 시해하려다 실패해서 박정희 체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2박 3일에 걸쳐서 뭐 네. 휴전선을 뭐 철조망을 끊고서 어디까지 막 어딜 통과해서 파주 뭐 어딜 삼봉산을 거쳐서 앵무봉을 거쳐서 노호단을 거쳐서 노호산을 거쳐서 북한산 비봉까지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뒤로 이 사람들은 39시간을 비봉에서 머문 걸로 돼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참 의문이 왜 머무른 거죠? 39시간 동안 그렇게 초인적인 속도로 남진을 했는데 왜 비봉에서는 39시기나 뭉개냐는 얘기죠. 무슨 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밤에는 뛰어서 이제 남진하고 그 다음에 새벽 5시가 이제 어스름 그 해가 뜰 때쯤이면 숨어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다시 밤 시간 8시가 되면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도착하는 그 일정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 수경을 한 곳이 비봉 북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0일 날 새벽 5시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0일 날 저녁 8시가 되면 다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출발지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수경을 한 다음에 21일 날 저녁 때 청와대를 들이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3차 수경지에서 20일 날 저녁 8시에 떠났지만 그때까지 너무나 힘들어서 맨날 굶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지쳐서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예요. 길을 잃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보니까 비봉을 반바퀴 돌아서 비봉 남쪽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4차 수경을 하게 돼서 무려 39시간 동안을 비봉에서 그냥 민기적거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뭐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 21일 날 일요일인데 일요일 21일 날 저녁 8시쯤 이제 하산을 했다는 얘기죠. 하산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평창동에 있는 지금 이제 없어진 자리인데요. 평창동에 있는 그 평창 캐슬 롯데캐슬 로잔 아파트 자리입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에 보면 여기서 이제 북한산 비봉이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곳이 지금 여기 이 자리예요. 네. 당시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구평동 버스 종점이라고 불렸어요. 네. 왜 구평동이냐면 지금의 구기동하고 평창동을 같이 붙여서 그 당시에는 뭐 행정구역이 아마 하나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평동 버스 종점이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일로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 만화장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화장 호텔이 나중에 올림피아 호텔로 바뀌었다가 2005년인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지금 이제 아파트 부지로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차우지가 그 비봉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자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택지가 개발이 되진 않았었겠지만 굳이 비봉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계곡을 여러 개 건너야 돼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다니는 곳은 비봉에서 내려오면 이 길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거기는 이제 뭐 거의 등산로처럼 등산로입니다. 이렇게, 길이 다 잘 닦여 있고요. 여기 이제 이부고도 정자리도 있고 좀 내려오다 이제 여기 버스 정점이 버스 이제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구기터널을 지나서 여기 이제 불광동으로 빠지는 통일로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세검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려와야 이제 맞는 거겠죠. 정상적인 거죠. 내려왔다면 뭐 내려왔을 리도 없지만요. 그래야 될 것을 굳이 비봉에서 여기까지 갔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비봉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어디 근처 어디 있다가 차를 타고 버스 종점으로 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 수십 명을 이제 부려놓으려면 물론 그때 30명이 있었는지 20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의 무장대를 부려놓으려면 이런 공터가 있는 버스 종점이 적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로 오지 않았나 싶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험준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준한 그 산과 계곡을 넘어서 내려올 확률은 없나요? 저도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몸을 그쵸, 응신하고 의심하고 다녀야 되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계곡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그 다음에 원래 가기로 했던 북악산으로 스며들면 되잖아요. 여기 전부 산지거든요. 그렇죠. 눈에 네. 띄지 않게. 그렇죠. 눈에 띄지 않게. 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다시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보네.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3차, 4차 수경을 비봉에서 하게 되면서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김신조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이 대로변에서부터 이 구평동 버스 종점에서부터 2열 종대로 늘어서서 그냥 행군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현 선생님 금방 지적하듯이 그렇죠. 몸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계곡을 이렇게 통과했을 수도 있겠다 상상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다음 행동과 맞지 않는 얘기란 얘기죠.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열심히 막 몸을 숨겨서 어려운 길을 택해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행군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따라 쭉 내려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일로 위로 가면 저 북악 터널이에요. 지나면 정릉이고 국민대학교 나오는 자리죠. 네. 이 밑에 길을 따라 쭉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쭉 따라서 이제 세검정 길로 쭉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는 아까 이제 원래 내려왔다면 이렇게 마주치는 그 자리고요. 더 내려와야 이제 세검정 삼거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더 가면은 유진상가 쪽으로 빠지는 서대문 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꺾어져야 이제 청와대 뒷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쭉 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어져서 여기 부암동을 지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창의문 고객길을 지나서 여기로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큰 길은 나중에 생긴 길인데 여기가 자하문 대로인데 예전엔 그때는 이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새길을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청와대가 여기에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쯤 타고 내려오다가 아마 여기서 이제 경복고등학교 요 자리인데요. 네. 여기쯤에서 이제 무슨 경찰과 만나서 조우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도망갔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구평동 버스 종점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오려면 거의 30분 거리예요. 그걸 30분을 또 누가 얘기하냐면 이 구평동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냐면 따라갔죠? 서대문 경찰서장 이각현 총장이에요. 이각현 총장.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장이 그 순직한 걸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처음 본 것은 서대문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장 이각현 총장이 제일 먼저 상황을 보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치안본부에.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술 취한 군인들이 내려가고 있다. 술 취한? 술 취한 걸로 보고를 했어요. 아, 그것도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된 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시 무전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찝차를 타고 계속해서 30분 동안 따라갔다라고 진술을 해요. 어디 누구한테 진술을 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야당 쪽에서 워낙 이제 거세게 막 그 문제를 삼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서대문 경찰서 가가지고 이각현 총장하고 다시 서대문 경찰서
그 대간첩 작전 지휘본부장이었던 허준 준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34단장인데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뭐 진술을 받았을 때 그때 이각현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보고 나서 30분 동안 찝차를 타고 따라갔다. 무전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왜 여기 서대문 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장이 나오는 거는 관할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서대문구 관할이고 이쪽은 종로구 관할인 거예요. 틀려서. 당시 이제 무슨 뭐 비상이 뭐 내려졌는지 어쨌는지 경찰서마다 이제 무슨 경계망을 펴고 있었겠죠. 근데 서대문 경찰서장이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이 사람한테는 아마 그냥 뭐 미행하고 추적만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든지 그냥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경찰들하고 같이 이제 찝차를 타고 아무 이제 뭐 충돌을 빚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검문도 안 하고 누구냐 검문도 안 한 거죠. 부대명을 대라든지 그렇죠. 어디로 향하느냐 그 기본적인 거 아닌가? 이상하면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왜 그건 따라가기만 해? 이제 따라가서 그걸 이제 물어본 건 어디냐면 여기 창이문 고갯길을 지나서 종로구역을 들어서면서부터 뒤에서 이제 당신은 뭐야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후미에 서가지고 그래서 맨 후미에 있는 한 사람이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서대문 경찰서 팀이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종로구 관할로 넘어가면서 종로 경찰들이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미를 따라온 건 서대문 경찰들이었고 네. 앞쪽에서 막은 건 종로 경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종로 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총에 맞아 순직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들 것 같으면 굳이 이런 행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수하러 갔나? 그러니까 일부러 눈에 띄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죠.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들과 어떤 조하려는 어떤 작전이 무슨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작전을 바꿀 리가 없는 거죠. 원래 뭐 북악산 뒤에서 그냥 들이치면 아주 간단할 일을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바로 산으로 접어들면 됐을 일을 굳이 여기서부터 30분 동안 행군해서 이렇게 가다가 서대문 경찰팀을 만나고 또 여기 고개 넘어서는 종로경찰서 경찰들과 만나서 우당탕탕 뭐 총격전을 벌여졌다. 그러면서 도망갔다. 이런 말을 만든 거죠, 결국은. 이게 매우 수상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였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냥 따라오기만 했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창이문 고개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대문 경찰팀도 그렇고 종로경찰서 경찰들 그렇고 그 행렬의 앞뒤에서 이렇게 차단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참 뭐 동시에 차단한다는 것도 거의 참 신기한 일인데 이것도 이제 신문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당시 보도됐던 것인데 당신들 뭐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무장대는 뭐라 그러냐? 우리 CIC 방첩대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신분증 보여봐. 우리 신분증 같은 게 어디 있어? 작전하고 오는데 비켜 저리 비켜 시끄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안 돼.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경찰서인데 뭐 신분증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면 그런 거 없으니까 정 의심스러우면 따라와봐. 우리 저 앞에 있는 방첩대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 밑에 가다 보면 방첩대가 있었어요. 이게 청와대였는데요. 아까 여길 따라오다가 이제 여기로 꺾어지면 청와대고 네. 반대편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효창동이죠. 네. 지금도 여기 가면 효창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부근 어디에 방첩대 본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지시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차우지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효창동 방첩대 본부로 가는 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한 참 어폐가 있는 건데 경찰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했을 때 너무 태연하게 우리 방첩대야 우리 작전하고 가는 길이야 막지 마 니네들하고 지금 상대할 일이 없어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종로경찰서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았다면 충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다가 효창동에 있는 육군방첩대 본부로 가고 있었고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차우지는 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다가 종로경찰서들이 아주 강하게 제지를 한다는 얘기죠. 총을 빼들고 더 이상 못 가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뒤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네. 그 소리에 놀라서 앞에 있던 누군가가 최규식 총경의 가슴에 총을 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총을 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등 뒤에서 총을 쐈다는 얘기도 있고 신문들마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내막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규식 총경은 순직을 한 거예요. 같이 있던 또 정종수 경사도 같은 종로경찰서 소속이었는데 정종수 경사도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며칠 뒤에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졌던 거는 팩트네요. 거기서. 그랬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어쨌든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 무장대와의 총격전이었는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불명확. 그건 이제 그 설명은 상황 설명은 당시 치안국장 최원식 국장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총격전이 벌어져 최규식 총경이 순직했다. 우리 최규식 총경은 경찰의 강제 구소령이야.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풀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듣고 기자들은 썼을 뿐이에요. 상황을 몰라요, 아무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12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는 당시 중앙정보부나 육군방첩대 그리고 치안본부장이 해준 얘기들이에요. 김신조가 한 얘기는 육군방첩대에서 기자회견한 얘기인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육군방첩대장 윤필영 소장이 기자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124 군부대 출신인데 사실은 우리 남한의 각도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각 도마다 담당하는 8개 부대가 있고 8개 기지가 있고 각 부대마다 300명씩 2,400명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먼저 기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김신조도 이제 기자회견상에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아주 어눌하게 했겠죠. 제대로 말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당시 공안 당국에서 얘기해 준 것들이란 얘기죠. 김신조가 다 풀어놓은 얘기도 아니고 또 누군가 봐서 증언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비봉에서 내려와서 평창동, 구평동 버스 종점에서부터 30분 동안 행군한 뒤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우당탕탕 도망갔다. 라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좀 믿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에서 온 무장공비로서 이렇게 내려와서 청와대를 들이치려고 했다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너무나 허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망갔을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는데 이제 다들 도망가다 죽는 걸로 돼 있죠. 김신조 씨만 살아남잖아요. 김신조 씨가 살아남은 위치가 어디냐면요. 네. 김신조 씨가 잡혔다고 하는 위치가 여기 어디께예요. 여기 이제 그 세검정 천변 어디께. 네. 자기는 여기서부터 우당탕탕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경복고등학교 뒷문을 통해서 운동장을 지나서 인왕산으로 접어들어서 여기가 인왕산이거든요. 네. 인왕산으로 접어들어서 고개를 몇 개 지난 다음에 길거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잡힌 곳은 실제로 요 근처 어디예요. 그러니까 산 하나를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요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이제 CIA 방첩대로 보이는 그 무장대가 쭉 행군해서 내려온 지역이에요. 내려오다가 꺾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일로 꺾어졌다 그러고. 네네. 근데 김신조가 붙잡혔던 곳은 여기 어디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서 뭔가 작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당탕탕해서 경복고등학교 무슨 후문을 통과해서 인왕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역시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냥 어떻게 가서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김신조 씨하고 이제 그 공안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우선 그 비봉에서 내려와서 네. 이제 그쪽 그 청와대 쪽으로 가는 험난한 산세를 가렸는데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다리도 너무 아프고. 해보니까. 그러면은 허허실실 작전을 우리가 써보자. 네. 상대 허점을 누리는. 우리가 설마 이 행군식으로 가는 걸 상상은 했겠냐.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분들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김신조 회고록에 보면 아. 여기서부터는 일제 바바리 코트를 입고 네. 안에 이제 기관단총을 다 숨긴 채로 네.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CIC 방첩대라 그러면 다들 속아 넘어가는 때였다라고 말을 해요. 회고록에 써 있기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원래 작전부터 그랬어야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 이제 평양인지 연산인지 출발할 때부터.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얘기는 쭉 없다가 막판에 이제 그렇게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계획이 원래는 그 북악산에서 바로 청와대를 들이치기로 했다면 네.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인데 굳이 무슨 뭐 일제 바바리 코트를 입을 이유도 없고 네. 굳이 씨앗이 방첩대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제 바바리 코트를 다 배낭에다가 넣어서 같이 가져왔다는 짊어지고 왔다는 얘기잖아. 얘기예요. 예, 신사복도 가지고 오고. 너무 여유를 부렸나? 너무 이제 너무 쉬워. 치안 상황이라든지 보안 상황이 남한 상황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본인 아, 입장에서. 아니, 아무도 바바리 막지도 코트를 않고.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계획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야지 북악산 갈 일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바리 코트 자랑하려고 뭐 그럼 갖고 온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 계획이 서로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바바리 코트 그 행진하는 것과 네. 북악산에 갔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들이친다는 얘기는 원래 계획이 그랬다는 얘기는 상충된다는 그것도 얘기예요. 또 안 맞는 상충되는 얘기. 서로 맞질 않아요. 이 바바리 행진, 바바리. 바바리 작전 막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뭐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얘기들로 봐서는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아까 이제 김신조 씨가 이제 인왕산으로 도망갔다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또 누구하고 같이 하냐면 김신조가 붙잡히자마자 김신조를 데리고 공비 퇴로 차단 작전을 나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진삼 전 국회의원이고 그 전에 뭐 육군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도 지낸 그 전엔 또 뭐 정보사령관도 지냈고요. 또 그 전엔 또 체육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저 노태우 정부 때는요. 그 누구냐면 당시 육군방첩대 특공대장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경찰들이 잡아왔던 김신조를 육군방첩대에서 만나서 1시간 반 만에 회유를 시켜서 공비 퇴로 차단 작전에 데리고 나갔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둘은 지금도 친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냥 호영호재하는 걸로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 본 게 2016년 8월 달에 그 신동아에 그 같이 인터뷰한 게 실린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이제 기자가 물었겠죠. 두 분 지금껏 잘 지내신다니 뜻밖입니다. 물어보니까 이진삼 씨가 그럼 나하고는 2주 동안 작전을 같이 했으니 잊을 수가 없는 관계지. 가로치고 적의 도주로 차단 작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있던 김신조 씨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진삼 총장님 아마 육군참모 총장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전직을 불러서 이진삼 총장님 만났을 때 이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정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형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협조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나는 26세, 형님은 31살 때였죠. 그런데 세월이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세상을 뜨고 이제 형님만 살아계시거든. 형님, 우리가 오후 3시에 처음 만났나? 이진삼 씨. 아니야. 21일 밤새우면서 우당탕탕 했단 말이야. 아우는 03시에 자수했지. 캄캄했었어. 김신조. 맞네. 방첩부대에서 형님이 무기 어디에다 숨겨뒀어. 하고 묻고는 같이 인왕산 갔지. 이진삼. 04시에 나하고 방첩대에 가서 면담하고 05시에 특공대원 25명을 지휘해 작전 짜고 06시에 경복고 정문으로 해서 인왕산에 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둘이 나눈 대화입니다. 신동아가 보도한 내용들인데 아까 제가 인왕산 얘기할 때 조금 이상하죠? 네. 그럼 인왕산을 같이 넘어갔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갔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그럼 그 전에 인왕산을 막 도망갈 때 이분 이인삼 씨인가요? 네, 이진삼. 이진삼 씨를 이미 만났어. 그렇죠. 인왕산에서. 그래서 같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인왕산에서 붙잡힌 김신조를 육군방첩대에서 만나서 네. 다시 뭐 회유 설득해서 작전을 나갔다. 그때 인왕산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당탕탕 했는데 뭐 무기 어디에 숨겼다 물어보고 나서는 곧바로 또 인왕산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신조 씨랑 이진삼 씨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생포된 뒤가 아니고 전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진삼 씨는
대단한 초능력자 같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 회유를 하시고. 예,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그게 말이 안 얘기죠. 되지. 근데 여기 또 어떤 말이 나오면 04시에 나하고 방첩대 가서 면담하고 이름 나오거든요. 네. 이 면담 누구 면담이냐면 육군 방첩대장 윤필용 소장을 면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정황상 드러난 얘기를 보면 네. 김진조 씨 뭐라 그러냐면 육군 방첩대장이 커피를 대접해 줬다. 자기는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어디 가서 뭐 강연하고 뭐 회고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서 금방 붙잡힌 공비가 금방 회유를 당해서 육군 방첩대장 면담도 하고 커피도 얻어 마시고.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좀 안 되네. 아니 가서 면담을 하고 뭐 조서를 쓰더라도 일단 신분부터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도 신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붙잡히자마자 홍제동 붙자마자 파출소에서 저 중앙일보 기자를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육군방첩대 오자마자 서울신문 기자를 또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진삼 뭐 특공대장을 만나는지 어쨌는지 곧바로 또 육군방첩대장 면담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나온 하여튼.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분 기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사람과 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갖고 1시간 반 만에 제가 만약에 그게 이제 딱 눈빛만 봐도 네. 자수 다 털어놔야지 이렇게 막 감동을 흘려갖고 막 감동의 눈물 흘려갖고 막 다 불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참 뭐 예수님 정도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 이진선 씨가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둘이서 뭐 인왕산을 갔고 그래는 또 무슨 얘기냐면 곧바로 또 원래 이제 뭐 마지막에 머물렀다는 비봉 승가사에도 갔다는 얘기를 또 해요. 나는 김신조를 대동하여 비봉 승가사 옆에 200m 지점인 이들이 마지막에 은거했던 지점인은 뭐 드보크를 찾아서 간첩 장비 매설지라 그러네요. 자석 침투 시의 일부 장비를 회수하였으며 공비 29명을 사살하고 1명이 월북한 것으로 68년 2월 4일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런 얘기를 또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왕산에 갔다가 비봉에 갔다가 막 이렇게 그냥 뭐 김신조가 머물렀던 것을 다 다니면서 김신조 애들이 버렸던 장비도 찾아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명의 공비들은 어디에서 사살을 한 거죠? 하여튼 일단 같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31명이 내려와서 이제 같은 장소에 있다가 뿔뿔이 총격전을 흩어진 벌이고 건가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네. 뭐 한 서너 명은 또 북악산으로 도망가고 각자 도망가고 또 몇 명은 또 어디 다시 원래 있던 뭐 세검정길로 넘어가고 김신조는 자기는 또 조원 두세 명과 함께 경복고등학교 그 후문을 지나서 운동장을 지나서 인왕산 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북악산에서도 3명을 잡고 또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은 저 파주 문산 또 심진관 임진강 이북에까지 넘어가서 임진강 넘어서까지 잡고 뭐 사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죠. 여기서 우당탕 했는데 다시 또 원래 갔던 길을 돌아서 자기들이 넘어온 길에서 잡혔다는 얘기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의 서울 작전 얘기를 지금 오늘 한 건데요. 네. 이 서울 작전 얘기가 너무나 좀 허황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설명이 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좀 보충할 게 있을까요? 네, 아니 뭐 보충할 거 따로 없으시고 이게 소설로라고 하더라도 약간 SF 소설 느낌. 그렇죠. 네. 거의 뭐 소설 내진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느낌. 소설 내진 만화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이 시공간을 막 왔다 갔다 막 그런 느낌이라서 독자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런데 없을 이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이 회고록에 이렇게 버젓이 쓸 수 있냐는 얘기죠. 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회고록에 쓸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들 말 안 되는 얘기를 다 그냥 그렇게 들어주니까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다 그래 저 사람들 무장공비 맞아. 박정희 죽이러 왔어. 대통령 죽이러 왔어. 이렇게 다 믿어주니까 어디 강연할 때 또 다른 얘기하고 어디 회고록 쓸 때 또 다른 얘기하고 그래도 다들 그냥 믿어요. 하나하나 다 모아보면 전혀 틀린 얘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강진우 돼 기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얼마나 좀 설득력 있게 좀 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도는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역시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